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뭐 수많은 이론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그날의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서 또 조금 이렇게 또 그럴 수도 있어. 아무리 대가들도 실수를 또 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실수하고 이런 거에 뭐 이렇게 좀 하기보다는 사주명조라는 것을 좀 많이 좀 보고 맞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토론해보고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어떤 이런 것들, 요때는 이런 것 같은데 어떠냐 하고, 그 뭐 아니라면 왜 내가 이런 관점으로 봤을까? 또 그걸 또 한번 더 검토해보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이 사주라는 것이 이제 보는 관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 관법에다가 여러분들 관법을 또 보태기 하면 돼. 일단 큰 맥락에서 이렇게 보고, 큰 맥락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관계성들, 배웠던 것을 접목을 시키고, 결국 뭐냐면은 큰 틀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큰 틀에서 사주라는 어떤 그런 팔자의 개념을 큰 틀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판단이 쓰잖아. 여기 이것이 뭐 건물 몇천 건물을 지을 건물인가, 혹은 이게 계절의 논리상 올바로 되어 있느냐, 좀 틀어졌느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일단 딱 쓰면서 딱 파악이 되니까, 쓰면서.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그런 사주의 어떤 그런 배워왔던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 부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고수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는 법 중에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다섯 번까지 봤죠. 그죠? 보고, 이제 부가적인 네 가지를 좀 더, 이제, 문창귀인.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5번까지는 반드시 하고, 요거는 좀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고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을 또 좀 하는데, 문창귀인이 있어요. 문창귀인. 그 다음에 천의성 들어와. 천의성이 뭔지 압니까? 의료, 치료, 치유, 의료, 역학, 역술, 봉사, 사회봉사, 이런 천의성. 요 두 가지를 더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 문창귀인이 있다. 이 사람은 학문과 글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풀어가는 사람이구나. 문창기. 그래서 문창기인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글과 학문 이런 것과 연관되는 업상을 많이 쉬어요. 직업상. 그 다음 천의성을 하면, 천의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천의성은 의료. 여기 방금 얘기했지. 의료, 그죠? 문창은 글 공부. 천의는 의료와 치유. 그 다음 이제 보는 게 이제 신사의 개념을 들어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그 명리학의 관점을 이렇게 좁혀갈 수 있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주 명리학을 바라보는 큰 틀의 테두리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문창, 천의, 신사,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필수 알아야 될 과제.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번은 신사까지는 좀 이따 보더라도 7번까지는 필수적으로 딱 보는 순간 드르륵 돌아가야 될 하나의 확인 사살 요소. 거기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덧붙여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천을 기인 공망, 격을 보고, 그 다음 뭐 본다 했습니까? 계절. 5번이 뭐였지? 아까 계절적인 요소에 따른, 계절에 따른, 뭐였지? 계절에 따른 그, 역할론, 계절 역할론이죠. 요거를 이제 보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요런 문창, 천이, 신살.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미리 요거는 원래 강의, 말쯤에 설명을 드리려다가, 이제, 사주를 보는 어떤 기본적인 틀의 큰 구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미리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더 중요한 포인트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 나가기 전에 가장 큰 맥락에서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지를 보는 관점이 있다. 지지를 보는 관점. 자, 우리가 청간과 지지를 이렇게 다 보는데, 지지를 볼 때 우리가 그냥 뭐 글자로만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이라는 걸 있다, 인. 자, 이 지지를 바라볼 때는 첫 번째, 에너지의 운동성을 먼저 한번 바라보라겠지. 에너지 운동성. 알겠죠?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위치. 지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이 평면이 아니죠. 이 평면에 있는 게 아니죠. 입체적인 삶을 살잖아요. 입체적인 삶. 그러면 이 글자가 평면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입체적으로 있어야 되겠지. 입체적으로. 자, 그래서 에너지의 지지가 딱 나왔을 때는 반드시 요 네 가지 팩터를 같이 보라겠지. 지지에 대해서. 알겠죠? 왜냐하면 한번 봅시다. 그래 봐야 되는 게 많이 나오지. 에너지 운동성이랬다. 자, 잇목은 바로 찍기. 자, 인을 봅시다. 인을 딱 봤을 때 내가 여기에 딱 서 있다라고 보면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내가 요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자, 태양의 인자를 봅시다. 자, 태양이 요때 뭐합니까? 딱 떠오르죠? 그래서 12운성 포태우로 뭡니까? 장생.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요 세계는 요 해자축 요 뒤에 세계는 뭡니까? 잠재의식. 나는 자고 있단 말이야. 잠재의식, 정신의 세계. 그리고 육신은 움직이지 않고 나의 그 의식이 움직이고 영의 세계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의 뒷공간에서 움직이는 세계니까 이것이 해외의 인자. 나는 자고 있지만 움직일 때 돼요. 미국이잖아, 미국. 혹은 해외잖아. 그래서 이 해자축 구간을 해자축 구간은 뭡니까? 한밤중에 춥고 또 아주 깊은 밤이니까 뭐야? 애정사 혹은 힐링. 그죠? 힐링하고 잠자고 사람이 수면을 취하고 쉬어가고 또 애정을 이때 나누잖아. 대낮에 한낮에 벤치에서 애정을 나누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이런 사람은 좀 보통 유기하죠, 그죠? 그래서 요때 이 대운을 리딩할 때의 하나의 그 키로서 키. 대운을 리딩할 때에 요 구간을 걷고 있다 이러면 겨울의 운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활동은 줄어든 대신에 육신이 줄어드니까 뭐예요? 정신의 영역이. 그래서 이 구간을 도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어떤 그 힐링,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기보다는 정신적인 영역, 그 다음에 해외의 인자, 해외에서 움직이는 활동하는 인자, 그 다음에 애정사를 나누는 모태럽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대운에 갔을 때 이게 많이 하게 돼요. 이런 대운에서 또 대체적으로 많은 그런 공부와 관련되는 것을 하게 돼요. 왜? 우리는 영혼은 잠자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딱 이걸 봤을 때 내가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인을 설명하려고 해서, 이걸 부가적, 인이라고 하는 인자가, 자, 한번 봅시다. 인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왜 인을 호랑이라 해놨을까? 호랑이. 뭔가, 이 어둡고, 이 차갑고, 겨울의 구간을 뚫고 올라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흐지부지 약한 힘으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팡!
팡 튀어 올라야 되는 거야. 팡!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바다에 가면 장렬하는 태양이 떠오르려고 확 불타오르죠. 그냥 지구는 돌아갈 뿐인데 인간이 육안으로 딱 보기에 엄청난 강렬한 에너지의 힘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태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의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봄날 그 죽어 있는 이 땅에서 튀어오르는 그 에너지 기운이 얼마나 강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인의 에너지 속성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인신사의 역마가 되는 거예요. 인신사회 중에 인이라고 하는 것이 축이라고 하는 죽어 있는 공간에서 이 인이라는 인목이 팡 튕겨져 나온 거야. 그것이 지가 튕겨 나온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의식에서 딱 돌아보니까, 내가 딱 돌아보니까 태양이 바다에서 혹은 저 저편에서 이글거리는 그 불빛과 함께 팍 타고, 그래서 장생의 힘의 에너지, 이 인목의 힘의 에너지가 어떻겠다? 강하게 팡 튀어나오니까 이것이 인신사의 역마의 동함이 되겠죠. 역마의 시작, 역마의 동함. 그래서 에너지가 어때요? 운동생이 강력하게 뚫고 올라오는 그 에너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냥 나무만으로 생각하시면 나무만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나무로도 생각을 하되 지지를 볼 때는 이 네 가지 속성을 같이 봐줘야 된다. 같이. 그래서 에너지 운동성이 어떻게 팡 튀겨져 올라와. 응?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몇 시? 3시 반부터 5시 반인데, 그죠? 요때 이제 어떻게 동이 트기 시작하죠. 시간의 개념을 또 집어넣는 거지. 지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지는 이 네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돼. 복합적으로. 그래서 요 시간에 우리는 축이라는 잠재의식에서 깨어나. 그래서 사주에, 요 물상 그대로 사주가 있어야 됩니다. 축이라는 구간에서 뭐냐면은 이 축을 가지고 있는 도문의 인자로서 나와 있어. 축은. 축. 그래서 요 축대운을 걸어갈 때는 도문, 그 다음에 어떤 이 명리, 그 다음 무속, 그 다음에 어떤 그러한 영역에서, 밤도 아닌 것이 새벽으로 저벅저벅하고, 이게 소잖아, 소. 우보 말리란 말이야. 소가 저벅저벅. 근데 아직 태양은 밝지 않아. 저벅저벅. 그래서 이것이 도문의 정신의 영역에서 걸어가고 있는 물상이다, 이거지. 이 축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을 팍 튀어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로 탁 넘어갈수록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넘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요 시가 3시 반부터 5시 반, 요 시. 이랬죠. 공간 환경. 자,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이때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어두우나 밝음을 추구하죠. 공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 여기 있을 때의 공간을 보면 어두우나 밝음을 지향한다. 가고 있는 그 공간의 환경이 어둡우나 밝음을 지향하는 공간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각자들이겠지. 인목을 가지고 있으면. 아침을 열어가는 성각자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치. 위치 어떻습니까?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맨 앞에 있지. 맨 앞에. 인이라고는 시작을 맨 앞에. 그래서 위치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인의 인자가 있다? 인의 인자가 있다면, 이건 완전 시골이라. 시골 촌동네. 시골. 도시로, 시골에서 빠져나오는 시작하는 곳. 알겠죠? 빠져나와서 시작하는 곳. 그 다음에, 인목이 뭡니까? 막 사기 터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개발지구. 개발지구. 인목이니까. 요 물량들 그대로 갑니다. 막 뭔가 세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개발지구. 그 다음에 이 인목이니까 우리가 물형적으로 인목을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키워 올라가는 게 뭐가 있지? 교육. 교육은 가르치잖아. 그죠? 가르쳐가지고 애들한테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그것을 지식을 넣어가잖아. 교육은 육성한다 하지, 육성. 육성하는 게 교육. 그 다음 또 뭡니까? 점점점 키워 올라가는 게 뭐가 있죠? 건물.
그러니까 건축. 그런데 인을 쓴다면 뭡니까? 항상 스타트의 인자, 시작의 인자, 개발의 인자. 이렇게 씁니다. 여기 사주에 다 끝났다. 사주 물령에. 사주를 보면요. 인목을 쓰고 있으면 다 교육의 인자로 많이 가요. 교육, 건축. 요 에너지. 그럼 교육, 건축 아닌데요? 그러면 다른 직종에 있더라도 항상 누군가의 문을 열어주고 혹은 뭔가 육성하고 하는 파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성향을 띠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지지를 볼 때 그냥 인이라 보지 말고 하나의 운동성이겠죠. 그죠? 그것도 제가 스타트 한다는 것이 운동성을 볼 수 있겠죠. 운동성, 시간, 환경과 공간, 위치를 복합적으로 하는 도로 습관을 가져요. 그러면 그 사주의 풀이가 상당히 풍성해진다. 아시겠죠? 이거 실제로 실관에서 쓰는 거예요. 실관에서. 본인이 사는 위치는 어느 위치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과 환경은 어떤 것일 것이다. 시간은 이때 태어났으니까 이런 시간대, 시작하는 시간대다. 운동성의 에너지는 강력한 밖으로 보여 드러나기 위해서 강한 에너지를 쓰고 탁 튀어나오는 그런 운동성을 가진 그 것이다. 이렇게 사주명리학에서 해석을 다 이렇게 합니다. 인의 인자 가지고 있다 하면 알겠죠? 요것이 바로 사주명리의 통변의 핵심의 요다 이거지. 그래서 간지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간지의 속성.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새벽을 이제 일단 뭐 중요한 것부터 좀 설명합시다. 새벽을 열어가는 인자잖아 이게. 아침을 열어가는 인자단 말이야. 신하고 충한다죠. 충한다. 왜 충합니까? 아침을 열어가는 인자. 상승해서 열어가는 인자인데 벌써 가을이 와쁘고 저녁을 준비하는 인자가 서로 한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있는 게라. 그래서 충이 된 거예요. 인신충, 충은 인자. 에너지가 반대의 충이다 하지만은 시간, 공간, 환경 인자를 다 접목을 해봐도 그러면 뭐냐 해석할 때도 요런 환경의 인자가 들어와서 니하고 요거하고 충을 일으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응? 시작하는 어린 놈이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막 노련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씨를 뭐라 한다 이거야. 이거 인신충이라. 이것도 충이라. 이거는 인신충이 일어났다? 책에도 그랬지만 섬에 가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빈배라 빈배. 신금은 꽉 채워졌죠. 가득 차가 뭘 싣고 오는 배라. 이 두 배가 부딪히는 것도 인신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형의 사건성을 설명할 때에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인신충. 그래서 인신충이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운동성, 시간, 환경, 위치. 그래서 운동성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환경, 공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걸 우리가 저렇게 12운성 포태, 신살 이런 걸 다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습관을 가지고 그래야 해석에 대한 부분에서 풍요롭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시고 요런 운동성을 가지고 요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요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다. 알겠죠? 있습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자, 오늘은 그래서 사상을 했고 오행의 운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주를 해석하는 통변하는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로직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로직 속에서 이런 각각의 세밀한 큰 테두리에서 이제 세밀한 것을 이제 설명해 들어갈 겁니다. 그걸 이제 잘 보시고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음양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죠? 음양과 사상, 그 다음에 그 괴상에 대해서 왜 이런 괴가 나오고 괴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된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되시죠? 이제 더 이상 까물려다 까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음양과 사상이 이렇게 밤낮이 교차되고 하면서 지구라는 베이스가 사상이라는 모양을 짓는데 그 사상을 통해서 생명체는 오행의 변화를 겪더라. 인간이 딱 이게 보니까. 근데 오행의 변화를 겪는데 하늘의 기적인 기의 세계에서 겪는 거하고 지지의 땅의 세계에서 이 변화하는 모습이 틀린 거야. 그렇죠? 하늘과 땅이 똑같지가 않아. 똑같이 안 변해. 하늘은 기의 세계, 땅은 질의 세계. 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변화, 에너지 체계, 에너지가 흘러가는 흐름. 즉, 아침에 태양이 떠가지고 쭉 비춰가지고 땅이 데워지죠, 그죠? 그래서 땅이 슥 변화되잖아. 그래서 육식갑자도 시작하는 게 갑자가 시작돼, 갑자. 자, 자를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4가지 포인트에서 보면 에너지, 운동성, 시간, 위치, 공간을 보면 가장 춥고 어둡고 갇혀진 공간에서 갑목의 인자를 갑자라고 처음 시작했죠. 그러니까 기의 세계에서 먼저 땡겨가야 되는 거라. 즉 12우승 포태의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병화가 인시에 인목에서 장생에서 탁 떠오른다 이거지. 태양이 먼저 떠올라가지고 쫙 오르지만 지지가 데워지는 것은 태양이 가고 나서 한참 있다가 데워지죠. 이게. 한참 있다가 데워지잖아요. 이게. 가는 게. 낮 정오의 12시에 태양이 나의 가장 머리 위에서 비추는데 이때가 제일 안 뜨거워. 2시 정도 되면 제일 덥죠. 기와 질의 세계에서 에너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태양이 우리 이 물질의 세계에 다가와서 이것의 변화를 일으키기까지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하늘의 천간의 기운의 에너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지지가 어때요?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딸려가는 거라. 그래서 천간과 하늘과 땅의 목화토금수의 흐름은 가되 변화하는 그 핵심의 포인트는 다른 거야. 기의 세계는 순결해. 그냥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목화토금술이 흘러가. 근데 지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나름의 변화체계에 맞춰서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태양이 비춰가지고, 아침에 태양이 떠가지고, 지는 막 요러 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근데 지지에서 일어나고,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막 하고, 막 머리하고, 이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이런 질의 세계에서 활동들이 막 일어나죠, 그죠? 즉, 시간이라는 이 공간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 패턴이 달라. 시간이라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생명체를 키우고 육성하고 하는 것들이 공통된 약속들이 있어, 우리에. 그래서 몇 시에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시간의, 이 공간에서 시간의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그 시간의 개념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2시간 단위로도 충분하거든요. 2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근데 현대를 살아가니까 이 2시간 가지고 숨이 답답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몰라. 1시간 단위로 했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아침 타임에 일어나고, 낮에, 근데 뭐 아침에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러한 인간사의 삶의 패턴이, 요런 환경과 시간의 인자가, 계절의 인자, 시간의 인자에 맞춰가지고 그 삶의 패턴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다 보니까 사주명리학에 나와가지고 추명학으로서 추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정한, 지구의 환경 속에서 인간이 정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돌리니까 그 삶의 패턴을 역추해가지고 이 시간에는 뭘 할 것이다 라고 추정했을 때 맞죠? 그죠?
아침에 출근하시죠? 하는 게라. 저녁에 자지요? 자는 게라. 저녁에 안 자는 사람. 그래, 그 투명이 되는 거야. 뭐,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자시에 만나자 이랍니까? 대체적으로. 낮에 시간을 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이 공간에서의 시간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삶의 패턴이 인간사가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맞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의 패턴 속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천간은 순결하게 변해가. 쭉 테두리에 변해가. 자, 그래서 천간을 보면 자, 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이 관계성을 알아야 사주통변을 또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러면 되겠다. 자, 지구의 에너지의 천간의 어떤 에너지 체계를 이래 보니까 갑에서 상승을 쭉 해가지고 기, 경신, 임계로 이렇게 하늘의 에너지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갑에서 탁 해가지고 이렇게. 자, 사주를 해석할 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틀리지. 신이 이래서면 안 되지. 봉기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봉기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인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에너지 속성을 굉장히 섞이지 않게 독특하게 쓸 수 있고 특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즉, 목으로서의 제대로 된 목의 인자잖아. 화로서의 인자잖아. 열매로서의 인자. 그래서 사주명조에 요런 인자들이 있으면 그 변화의 속성에서 가장 중심에 설 수 있는 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주명조에서 이게 있으면, 이것을 주무기로 쓰면서 힘있게 쓰는 글자가 될 수 있어요. 사주 팔자상에서. 그래서 자기 사주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운동성으로 보더라도 이래요. 자, 제 보세요. 주먹을. 이렇게 펼쳤다가, 잡죠? 이 운동성이라. 운동성. 천간의 운동성과 마찬가지로 기의 세계에서 운동성은 이런 패턴을 가진다는 거지. 갑, 을, 병, 정, 무까지 상승과 양의 인자. 하강하고 음의 인자로 천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천간의 에너지의 패턴이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천간이. 이렇게 흘러가. 갑의 인간이 보기에 이게 철저하게 인간의 육안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니까 이렇게 갑에서 시작해서 얼병정 무까지 갔다가 기경신인 게 실제로 그렇죠. 하늘에 돌아가는 천간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그렇죠. 그래 흘러가죠.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갑이라고 하는 상승의 인자가 탁 튀어나오면 이 에너지 로직의 체계가 뭐냐면 이것이 기고 이것도 질의 세계, 기의 세계, 질의 세계. 천간의 기지만, 천간이 기의 세계지만 그 기를 또 잘라보니 이 각각의 에너지의 상태에서 기요, 지요 또 나눠지는 거야. 즉, 갑목의 강한 상승의 인자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 상승이 쓱 퍼지면서, 그죠? 그 에너지의 강한 상승 인자가 쓱 퍼지죠. 상승은 하기를 해. 하는데 쓱 퍼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화가 하늘에서 내리쬐고 나서 뭡니까? 따뜻함이 또 오죠. 열기가 오잖아요. 열기. 무토라고 하는 열매가 확 열어져. 열매가 확 열리는 그 에너지인 다음에 과실이 연결어져. 그 다음에 더 크면 안 되니까 이 경금의 인자가 이제 그만, 성장은 그만 하면서 경금의 찬 기운이 확
확 내려치죠, 그죠? 그래서 양강길이는 뭐가 됩니까? 양강길이는 각경충, 충이 되죠, 충이 납니다. 그래서 보면 병임충 뭐 있잖아요. 하여튼 있잖아요. 그래서 양강길이 할 때는 충돌의 형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의 형상. 그래서 요 간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이 왜 우리가 이제 이 갑이라는 한자를 보면 갑이라고 하는 이 인자를 우리는 옛날에 상형문자잖아요, 그죠? 상승하고 튀어나오는 강한 인자가 닮아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뭐가 있어요? 싹이 있잖아요. 싹이 우리가 이제 이 싹을 눈으로 보면 싹으로 보면 안 돼. 에너지 운동성을 보셔야 돼요. 운동성. 자, 처음에 펼칠 때 이따가 펼칠 때 확 펼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확 힘이 있어 펼쳐졌죠. 확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육안으로 보는 것과 운동성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야. 갑이라는 인자는 확 튀어나오는 인자인데 우리가 보니까 튀어나오는 인자도 이 보들보들한 싹이거든. 이 죽어있는 이 보이지 않는 지면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냐 이거지. 그리고 나무에 싹이 이렇게 동그랗게 맺히죠, 이렇게. 그죠? 팍 튕겨져 나와야 된다. 싹이 탁 튀어나와. 갑이 탁 튀어나오고 나니까 갑의 싹 튀는 기운이 튀어나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쓱 벌어지죠. 강한 상승의 인자 다음에 뭡니까? 쓱 벌어지면서 어느 정도 갑의 기운에서 튀어나온 기운이 흐르적 하면서 이게 벌어지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을로 표현한 거예요. 을은 마치 이렇게 난초나 풀처럼 혹은 날아가는 새처럼 이렇게. 그래서 싹이 팍 튀고 나서 어떻게 쓱 이렇게 싹이 벌어져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묘도 일어나죠, 그죠? 이것처럼 을이라는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을로 표현해 놨으면 싹이 이제 쓱 벌어져요. 벌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갑을이라. 갑을. 갑을이 있고 나서 이제 병화라는 상승의 인자 다음에는 아주 펼치고 화려하게 뭔가 벌리는 인자로 가죠. 우리의 이 나무에서의 물형으로 보면 이 병화가 태양이기도 한데 태양이면서 성장시키고 육성하고 상승했으니까 상승하고 나서 펼치는 인자로 가는데 우리의 이 나무에서 물형으로 보면 이 병화는 뭐냐면 꽃잎이 될 수 있어. 꽃. 병화를 옆으로 두면 이렇게 되죠. 그죠? 즉 싹이 팍 튀고 나서 싹이 쓱 벌어져. 이렇게. 그러고 나서 싹이 광합성 작용으로 꽉 당기고 나서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꽃핀 묵상이라 병화가. 그래서 갑목에 병화가 있다 이러면 갑목에 태양이 비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갑목이 활짝 꽃이 피었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묵상을 변형해서 볼 수 있어.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인자가 나무에 꽃을 피워놨다 이거지. 꽃을 피우고 나면 태양이 이제 비춘단 말이에요. 태양이 비추는 그 빛이 이제 열로 변하죠. 열이라고. 태양은 양사방 넓게 비추지만 열을 어떻게 한정적인 좁은 공간에서 하죠. 병화의 꽃이 확 피어가지고 무언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암술과 수술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이게 정화나 정화. 또 정화는 뭐야? 열기라 열기. 열의 에너지. 밝은 빛의 에너지가 오고 나서 열기로 확 변해가지고 열리는 거지. 열. 그죠? 그래서 병화의 인자가 있다가 암술 수술이 또 이렇게 싹. 암술 수술이 나와 있어야 뭡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러고 나서 확 꽃이 피었단 말이지. 새싹이 돋아가지고 꽃이 피고 암술 수술을 하니까 여기서 뭐야? 무에서 열매가 탁 맺히는 무자. 그게 원래 무자가 어떤 무자죠? 무자가 뭐였냐면 원래 무자는 요거였어. 원래 요거였어요. 무자가. 감나무 꽃에 열매가 맺히는 물상이라.
암소수슬이 교차해가지고 열매가 탁 맺히는 그때 이 무토 에너지를 다 흡수하겠죠. 에너지를. 우리 인간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게 그게 뭐예요? 토잖아, 토. 무토라는 큰 에너지, 열매가 맺히는 큰 에너지 상, 그것을 큰 산으로 놓았어야 돼요. 그래서 번거로운 글자 요걸 때려본 거예요. 이렇게. 글자가 다 얘기를 해줍니다. 글자가. 그래서 강한 싹의 에너지가 툭 튀어나오고 강한 상승의 기운 다음에 또 그 기운이 어떤 에너지의 질적인 요소로 바뀌어가지고 또 기운이 쓱 하더만은 확 펼치는 거예요. 확 펼치지만 그 펼친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빛이 열로 바뀌어. 빛이 열로 바뀌어. 그 다음에 암술과 수술해가 열매가 탁 맺혀. 맺히고 나니까 기토에서 열매가 어떻게 커가야 되죠? 열매가 커가는 무상이라. 나무에, 꼭지에, 배가 어떻게? 기토. 기토. 그죠? 그래서 이 기토 물상이 뭐다? 이 물상이야. 그래서 기가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자란다. 이게 뭐라고 표현한가? 밭이라죠, 밭. 산을 개간해가지고 뭘 만들죠? 밭을 만들죠, 밭. 그래서 이 열매가 맺히는 물상을 기토, 열매. 태양이 에너지 청기 기운이 쫙 올라가지고 펼쳤다가 그 다음에 무토, 기토가 열매가 맺혀가지고 했죠. 자, 이게 계속 커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커지면 안 됩니다. 익어야 된다고. 열매가 익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 씨앗이 나무가 이 열매가 떨어졌을 때에 씨앗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씨앗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열매가 익는 거예요. 툭 떨어졌는데 열매가 딱딱하면 씨앗이 탈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열매가 경금, 신금이 딱 되면 차가운 한기가 촥 내려오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끔 딱 하면서 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 신금이 되면 어떻게? 제대로 읽어. 밤 보시죠, 밤. 밤나무 밤. 쫙 부러져가지고 이 밤나무가 어때요? 제대로 된 반질반질한 쫙 부러지면서 반질반질한 열매가 되죠. 요거를 신금으로 보면 돼요. 요것이 신금이 땅 밑에 톡 떨어지는 상. 제대로 익어가지고 툭 떨어진다. 왜? 신금이 슬립자예요. 원래는 이게 토자거든. 토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잘 익었어. 툭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요걸 빼니까 뭡니까? 신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익어서, 제대로 익어서 어떻게 툭 떨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청기의 기운의 인자는 강한 상승과 펼치는 인자 다음에 어느 정도 열매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기운의 에너지의 흡수, 변화가 없다가 익어서 하강하는 인자로 또 이렇게 바뀝니다. 경신, 임계가 돼요. 임이 딱 되면 임 딱 봅시다. 땅에 지붕이 비스듬히 어떻게 태양이 내리쬐는 것을 지붕이 어떻게 막죠. 그래서 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이 이때가 딱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을에 태양이 비치지 않는 지붕 안에 들어가면 춥죠? 그죠? 한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임수라, 여기 임수. 임이라. 요게 이제 어둠을 얘기해요, 어둠. 태양을 차단하니까 어둠을 얘기해요, 어둠. 임수는. 그래서 태양을 차단한단 말이에요, 땅에. 땅에서 태양을 차단시키고 나니까 양철 지붕에 이제 땅 밑으로 어떻게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요런 이제 패턴을 갑을 병정에서 펼치고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항상 요 패턴 있잖아. 하늘이 움직이게 하는 청기의 기운의 에너지 세계는 항상 요 패턴이야. 그래서 요때 화토동법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화토동법이라고 해서 12우선 포태도 화토와 동법이죠. 요때 같이 일어난다. 요때. 그래서 화토를 동법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기운의 에너지는 요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그 기운은 순위를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의 패턴대로 그대로 흘러간다. 자, 그 다음에 간지의 관계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천간 간지의 관계성. 천간 간지의 관계성을 보시면 나중에 이제 해석하기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것도 두 개. 자, 갑과 을이 어디인가 같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갑의 강한 상승인자. 강한 상승인자인데, 을이 와서 어떻게 해요? 나는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을이 와서 어떻게 해? 감아버리지. 그죠? 갑이 상승하는데, 자, 갑은 대나무라. 을은 오이, 토마토. 이래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에너지의 형상으로서는 강한 상승의 인자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이 흩어져 버리니까 이것이 피해를 보겠죠? 갑목이. 갑을목이 같이 있다라고 사주에서 봤을 때는 을목은 갑을 타고 올라가. 갑목은 을에게 피해를 봐. 이런 인자가 될 수 있다. 해석상에서 그대로 적용. 해석상에서. 천간의 순이란 강한 상승의 인자를 이놈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물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골에서 꼬치 농사, 토마토 농사, 딸기 농사까지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갑목에 뿌리를 박죠. 그래가지고 받침대가 돼가지고 돼야 여기 타고 올라가죠. 등굴도 마찬가지. 그래서 해석을 고려합니다. 운도 마찬가지로. 운도. 내가 사주에 갑목이 있는데, 을미년 같은 경우, 을미년. 내가 사주에 갑목이 있었다, 이제. 을미년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을미년이 왔다. 그렇지. 갑목을 써나가던 사람이 이 을목의 급제의 인자의 피해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본다든지 하는 일을 정체된다든지 그 다음에 무언가의 장애 요소가 있어가지고 중단 상태가 된다. 을미년 작년이죠. 을미년을 되새겨 봅시다. 을미년에 내가 갑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갑목의 인자가 을의 인자로 말미암아 상당히 정체 혹은 운동성에 있어서의 장애 그 다음에 뭔가 피해 이런 인자로서 반드시 발생한다. 반드시. 한번 유추해 보세요. 그래서 이 갑목과 을목의 인자 또 갑목, 을목도 뭐라 했죠? 새다. 새가 앉을 수 있는 공간. 열매를 쪼쪼 못 보겠죠? 네? 새가. 요렇게 물상적인 변형을 통해서 이 사주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운동성. 그죠? 갑이 왔을 때 을이 왔다. 갑은 강하게 상승해가지고 확 튀어 올라오고 삭을 튀어야 되는데 이게 뭐 벌써 와가지고 흐르적하고 꼬셔가지고 흐르적 하니까 요것이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럼 운에서 와도 마찬가지. 근데 을목이 내한테 있다. 갑이 왔다.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급제지만 급제. 내한테 피해를 주러 들어온 놈이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북산에서 안 되겠네. 시계 오줌 차이가 마티즈 니 타라 이러면서 이래 가는 거예요.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요래합니다. 그래서 갑, 을목이 있다. 그 에너지 속성, 그 다음에 물질 세계에서의 움직임 패턴 같이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갑이 갑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병을 봐야 되죠. 갑목은 또 뭐 해야 됩니까? 꽃을 피워야 열매를 맺겠죠. 요렇게 되면 좋다. 갑목이 병화를 되면요 정말 좋습니다. 내 사주의 일간이 뭐고 간에 갑목이 병화를 보면 되게 좋습니다. 뭘 해도 남다르게 재능을 발휘하고 남다른 능력과 남들이 저 진짜 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사주를 리딩하는 모든 것을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천을 긴 찾고, 공망 찾고, 그 다음에 겨울 찾고, 그 계절 요소를 찾고, 그 계절의 요소에서 이거는 어떤 구조인가를 리딩하고, 그러고 나서 각 간지들이 서로가 갖는 관계성을 리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갑은 병화를 봐야 성장을 하고 목생화한다 하지만 결국은 이놈이 비쳐야 이게 클 거 아닙니까? 목이 꽃이 피줘야 다음 제 역할을 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갑목에 병화가 있다. 아름답다. 갑목에 화사한 꽃이 피었다. 혹은 갑목이 확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 줬다. 자, 근데 갑목이 정화를 봤다. 어떨까요? 정화. 갑목이 정화를 보면요. 이 정화는 뭐라 했습니까? 요런 모닥불과 같다 했죠. 모닥불, 큰 나무에 요만한 꽃이 피니까. 아쉽지만 있어서 괜찮은데, 그렇게 썩 반길 만한 거는 못 되지만, 또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는, 가치를 좀 희생해야 되죠. 나무를 태워가지고 모닥불을 튀우기 위해서 나무를 튀워야 되죠. 여기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조금의 희생과 좀 반감은 따른다, 이거지. 내가 조금 반감시키는 거야. 꽃이 정화만큼 피었다. 정화만큼. 그래서 병화는 보면은 이놈을 성장시키고 또 이놈이 꽃이 돼가지고 화사하고 멋진데, 정화를 보게 되면은 꽃도 작고 또 요놈이 희생이 돼가지고 목생화 한다 하나 희생이 돼가지고 요놈 피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토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산에 무일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큰 산에 동양지목이 탁 있는 거예요. 큰 산에 열매가 어떻게, 큰 열매가 탁 맺히는 상이라고. 갑하고 무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갑하고. 그래서 열매가 맺힌다. 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갑하고 기는 맺히지도 않은 열매가 커가는 현상이고, 갑기와 합을 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합하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갑하고 합을 한다는 것은 이 기운이 나무가 싹이 팍 성장하기도 전에 큰 열매가 맺혀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쭉 꼬그러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갑기 합이 돼가지고 에너지의 정체성을 불러오는 거예요. 갑은 성장해가지고 꽉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큰 열매가 맺혀가지고 주렁주렁 달리버리니까 돼요. 갑기합 통하면서 그 에너지의 정체성을 생기게 만든다. 그 사주명리학의 오행의 간지 속에서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갑기합. 알겠죠? 그 다음에 경금 어떨까요? 갑경충하죠? 근데 요거는 중간의 어떤 인자, 갑하고 경하고도 요것도 상당히 괜찮은 인자로도 작동이 되고 충하는 인자로도 동시에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되는데 요것은 경은 가을의 인자, 요거는 봄의 인자, 서로 이제 상충되는 반대의 인자, 상승의 인자, 하강의 인자. 요것이 제대로 된 인자인데 요 중간에 완충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줘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요것은 상당히 좋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갑하고 신하고. 자, 갑하고 신하고 어떻습니까? 갑목에 신금이 칼질하는 행사입니다. 칼질. 갑목에 요 두 개가 첩신해 있다든지 있으면요, 반드시 신금이 갑목을 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지. 반드시 있다. 면도칼로 어떻게 목을 그래서 반드시 요 때에는 요거로 말하면 갑목이 죽지는 않았는데, 강한 상승의 경우에 어떤 에너지와 큰 나무라서 죽지는 않았는데 하자가 생길 수 있겠지. 하자.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도 이게 갑목을 착착착 하니까 신경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겠죠. 그래서
신금이 간목을 시비 거는 물상이라. 완전히 싸운 것도 아니고 탁탁탁탁 하고 굉장히 시비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사주의 해석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해석에서 큰 로직을 잡고 해석에서도 그래요. 임은 뭐겠습니까? 요거는 갑하고 임은 겨울이죠. 그죠? 겨울.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인성의 요소도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와 요것의 조화는 어떤 인자의 인과관계성에서 또 해석을 해줍니다. 인과관계의 관계성에서 물을 대는데 이것이 겨울에 물을 댄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이게 고달플 수 있겠죠. 여름에 물을 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와 요것의 관계는 중간에 언제 어떤 인자를 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갑하고 개. 갑하고 개도 비가 내리는 차가운 한기에 비가 내리는 물상이니까 신하고의 관계성과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요것이 여름이면 어떨까요? 겨울이면 다르겠죠. 요런 다른 관계성이 있어. 요거는 갑하고 신하고의 관계는 있으면 반드시 장애나 탈이 생긴다. 요걸 사주 해석할 때 무조건 해석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이 지지에서 오면은 유하고 인이죠. 인유 뭡니까? 인유 귀문입니까? 요거 두 개가 만나면 이것이 상처내는 모상이죠. 호랑이가 자음으로 내려오니까 닭이 어떻게 해? 닭이 울어보잖아. 요것이 지지로 내려오면 요건 거야. 맞죠? 호랑이가 집에 내려와가지고,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자음으로 했더만은 닭 이놈이 막 울어 해방을 놓는 거야. 신경이 예민해지기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상처 주는 모상이죠. 요 상처 주는 모상이죠. 저한테 여기 있거든요. 이 우리 아버지고, 이 우리 엄마라. 싸워요. 우리 아버지 내 시비 걸고, 우리 엄마 승질내고, 우리 아버지 시비 걸고, 우리 엄마 승질내고. 딱! 그래. 본인 사주도 한번 보세요. 갑하고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있다. 그럼 그 육친의 관계성, 건강상의 관계성, 다 접목됩니다. 요거는 계절에 관계없이. 그래서 요런 것이 이제 사주 통변의 핵심적인 키포인트. 개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그런 간지가 가지는, 천간이 가지는 각 관계성 쫙 떼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을 가지고 다 통변을 해요. 통변을 그렇게 하고 운에서도 왔을 때 그렇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의 에너지 체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기존에 격국 용신 이런 거 안 하시더라도 편안하게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 관계성에 따라서. 좀 이해 좀 하시겠습니까? 네. 그걸 하시고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